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긍정의 마음을 심으면 긍정이 나오고 부정의 마음을 심으면 부정이 어김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강의를 해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상 속의 미래는 곧 나에게 펼쳐질 삶의 일부. 스티븐 스필버그와 월트 디즈니처럼 이젠 삶의 상상력의 날개를 달자. 지금은 꿈이 현실로 변하는 순간. 강헌구 교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 예, 꿈을 설계하는 방법을 일러주실 분입니다. 강헌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에 올인하라. 예, 강헌구. 반갑습니다. 가까이. 꿈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강의한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떤 층들에게 주로 이제 강의를 하나요? 네, 꿈, 비전 이런 건요. 층이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숨쉬는 모든 사람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은 그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꿈이 뭐 한 서너 개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는데, 네, 나이를 이렇게 뭐 20대, 30대, 40대 거치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꿈의 개수도.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어떤 대가를 얼만큼 지급하겠다, 언제까지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 하는 요게 없어가지고 꿈이 그냥 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강의를 가보더라도 좀 뭔가 뚜렷하지 않고 네, 막연한 네, 꿈조차도 없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심리학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어느 시대든지 한 3% 정도의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꿈을 구체적으로 글로 문장으로 적는 습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약 10%의 사람들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말 막연한 자료도 있습니다. 예. 그냥 뭐 될 때도 되라. 예. 혹시나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행복 플러스인데,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또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행복을 얻는 것 중에 하나의 큰 방법이기도 한데, 네. 자, 오늘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꿈을 우리 강헌구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좀 그리고 윤곽을 좀 나타내서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 첫 번째 강의 그러면은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의 말단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콧 애덤스는요, 공장의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든 근무 시간 도중에 짬을 내 가지고 종이를 꺼내서 거기다가 짧은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사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 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요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매일 썼습니다.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썼는데요. 이렇게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사 만화 작가가 된다 하는 그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쓸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만화 그리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예. 근데 그걸 연습을 해갖고 그 만화를 그래서 신문사에 갖다 주면 신문사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걸 필요 없다고 이걸 만화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쫓겨났겠습니까? 예. 수없이 쫓겨났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15번씩 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20년 됐을 때는요, 결국은
그 미국 신문 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만화를 그려서 A 신문, B 신문, C 신문 한 신문사씩 신문사 한 개씩을 찾아다니면서 이 만화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미국 신문 협회에다가 만화를 한번 주면 그 협회에 가입해 있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와서 이 사람의 만화를 받아다 배급받아다가 그 만화를 신문에 연재하는 이런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 만화 작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 만화 작가는 됐으니까 또 하루에 15번씩 쓰는데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시사 만화 작가가 된다. 이거를 또 15번씩 계속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씩 쓰는 이것이 40여 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그리는 이 딜버트 캐릭터, 이 시사 만화 이것은요 지금 전 세계에 2,000개의 신문에 매일 연재됩니다. 여러분, 신문이 2,000개라는 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000개 곱하기 한 개 신문에 독자 100만 명 합하면 간단히 20억입니다. 전 세계 20억 인구가 매일 그가 그리는 시사 만화 이 만화를 본다는 것이고요. 또 그의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 그럽니다.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시사 만화 작가가 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40년째 쓰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제가 쓴 무슨 책에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요걸 보더니요, 저희 집에요, 얼굴은 동그랗고 키는 작은 50대 여인이 한 명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 50대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도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행동이냐, 자기가 어딘가에 가서 자리 잡고 딱 앉았는데 거기 보니까 종이 쪼가리 종류가 딱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종이를 잡아 당겨 갖고 그 종이에다가 자기도 계속해서 씁니다. 계속해서 뭘 열심히 쓰는 거예요. 하여간 종이만 봤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 글씨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웬 글씨를 저렇게 열심히 쓰나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한번 살짝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AD 2010년 10월 1일 177동으로 이사 간다. 이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이제 10월 1일 되면 이사 가는가 보다, 그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 목표가 앞으로 확 잡아당겨져 갖고 이사는 2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사 가는 문제가 발생되면요, 제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이사가는 번지수를 결정한다. 둘째, 이사가는 날짜를 결정한다. 셋째, 하루에 15번씩 쓴다. 1년 내로 틀림없이 이사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뭐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쓴 이 책을 이걸 읽어보고 제 강의를 듣고 서울에 있는 그 송파에 가면요, 배명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배명중학교 2학년 유경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도 가서 노트를 큰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썼습니다. 근데 그 시사 만화 작가가 하루에 15번씩 썼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갖고 20번씩 썼습니다. 쓰긴 썼는데 어떻게 썼냐, 요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손으로 쓴 것 같아요, 뭐 다른 걸로 쓴 것 같아요. 본인은 손으로 썼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20번씩 썼습니다. 나는 전교 3등이다. 나는 키가 187cm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다. 이거를 하루에 20번씩 매일 썼습니다. 7월 달부터 쓰기 시작했고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그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진짜로 자기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었다 그러는데 진짜로 전체 2등도 아니고요, 4등도 아니고
요 쓴 대로 진짜 3등이 딱 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녀석이 집에 가서 자기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이 전교 3등 됐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아빠, 나 돈가스 사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족이 전부 이제 돈가스 먹으러 갔습니다.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제 얘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 왜 임마? 그랬더니 근데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는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미국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 미국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녀석이 지금은 미국에요. 예. 교환학생으로 가갖고 미국 무슨 고등학교 11학년으로 이렇게 뭐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 거기 못하러 갔냐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교 냄새 맡으러 갔답니다. 하여간 그놈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이놈도. 근데 진짜 또 재밌는 학생이 또 한 명 있어요. 예. 야, 한번 우리 거기 화면에서 잘 보이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5월 달쯤 인천 북부교육청에서 강의를 들었던 청천중학교 1학년 박병훈 학생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강의에서 들은 대로 하루에 15번씩 나는 전교 1등이다 라고 열심히 쓰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기말고사 때 전교 3등이 됐답니다. 그 뒤에가 더 재밌어요. 그렇지만 요즘 고민인 것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등수를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중위권에 있던 애들의 견제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든답니다. 하여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게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물론 학교 교수입니다만은 또 시간을 더 활용해서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교육 활동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전 스쿨이란 뭐냐? 삶의 비전을 찾는 일을 도와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저는 약 8년 전에는요, 이 비전 스쿨이라는 것이 경기도 수원시에 딱 한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8년 전부터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써왔습니다. 8년 동안. 나는 2012년까지 전 세계에 100개의 비전 스쿨을 만든다 하는 이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8년 동안 써왔거든요. 쓰긴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어디다 썼느냐? 여기다가 썼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루에 매일 하루에 15번씩 매일 8년 동안 썼는데요. 하루도 안 빼고 8년 동안 매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8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쓰고 안 쉬고 나는 2012년까지 100개의 비전 스쿨을 세운다 하는 걸 매일 15번씩 8년 동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8년 전에는요, 경기도 수원시에 딱 하나 있던 그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요, 8년 지난 지금은요 36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개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한 개는 LA에 있습니다. 한 개는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밴쿠버, 시애틀, 뉴질랜드에서 이 비전 스쿨이,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도 이 비전 스쿨이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어떤 꼭 손에 넣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꼭 달성하고 싶은 무엇인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을 짧은 요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하루에 15번씩 쓰는 거는요 정말 꿈을 이루게 하는, 목표를 달성케 하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런 문장을 마법의 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다 같이 방청객 여러분, 그죠?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마법의 문장 하나 둘 셋. 마법의 문장. 그래서 오늘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마법의 문장을 한 개씩 가지고, 그죠? 이거를 하루에 15번씩 쓰는 거
이런 것이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화면에 나오는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58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루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미래 이력서란 것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1980년이 되면 한국의 어떤 대학에 학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 이분은 1969년도에 이보다 11년 앞당겨서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의 정경대 학장으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자기는 92년도가 되면 한국의 어떤 대학의 총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분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1985년입니다. 이보다 7년이 앞당겨졌죠. 그리고 자기는 2000년이 되면 70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분은 2003년 73세에 또다시 숭실대학교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꿈을 이루었는데요. 그는 꿈을 적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50년 동안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것은요, 이분이 한국의 어떤 대학의 학장님으로 이렇게 일하실 때, 근무하실 때 제가 그 대학의 조교로 근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9시에 딱 가면요, 이분이 학장님이 한 9시 반쯤 나타나세요. 그럼 내가 30분 여유를 딱 줘요. 그리고 10시가 딱 되면 학장실에 가서 노크를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가서 절을 공손하게 드려요. 그리고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햇볕은 쨍쨍, 가을바람은 시원시원. 참 좋은 날이 왔습니다. 정말 이 좋은 날에 제가 오늘은 학장님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거를 질문을 하려고 10시 정각에 가서 노크를 탁탁 찾아갑니다. 이렇게 1년 이상을 줄기차게 밀어붙였더니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학장님께서 이 조교를 막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왜 오해를 하느냐? 이 학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웬 미친놈이 한 놈이 글쎄 하루에 4번씩이나 글쎄 자기를 찾아와서 햇볕은 쨍쨍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 미친놈 조교 그놈이 말이요, 나 이 학장을 무진장 존경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착각이냐면요, 제가 물론 이분을 존경한 것도 사실이지만 뭐가 문제냐, 내가 그 학장실에 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학장실 안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그 학장실에는요 학장님만 혼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그 문 앞에 한 명이 더 앉아 있더라고. 누가 앉아 있었냐? 거기 여비서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여비서가. 그래갖고 저는 그 여비서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여비서를 하루에 4번씩 존경하려고 거기를 4번씩 간 거거든요. 근데 이 학장님은 내가 자기를 존경해서 온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거죠. 그래갖고 그 여비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여비서가 지금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40년이 다 돼갈라 그러네요. 그러려 그러니까 근데 그 여비서가 우리 집으로 온 바람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죠. 뭐냐? 총 인구가 3명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놀라운. 그래갖고 여자가 2명 증가하고요, 남자가 1명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그런데 그 여자 2명 중에 막내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내딸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댕길 때인데 여름방학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명이 방학한 그 이튿날 뺑 눌러 앉아갖고 이제 아침밥을 이렇게 잘 먹다가 말고 내가 막내딸을 보고 물어봤어요. 막내야. 그래서 네. 그래서 너는 어제 여름방학을 했니 안 했니? 그랬더니 방학은 했는데요 아빠, 내가요 지금 그 보충 수업을 나가야 되죠. 이게 자율학습도 해야 되죠. 또 학교에서 무슨 그 수양회 캠프가 교회에서도 어디 간다. 지금 스케줄이 막 이렇게 꼬여갖고 머리가 아프니까 아빠는 그냥 아침을 열심히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아침은 먹는데 근데 네가 알다시피 네 아빠는 지금 전국을 다 댕기면서 이 비전을 가리키고 댕기는데 너도 이 비전을 강의하는 교수의 딸답게 이번 여름방학의 비전을 좀 적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적어온 여름방학의 비전이 이거예요.
여름 방학의 비전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는 국어가 2시간, 수학이 2시간, 영어가 3시간, 합이 7시간이다. 이게 여름방학의 비전이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요 수학하고 요 영어 사이에 있는 요 빨간 줄은 뭐를 나타내고 있니? 그랬더니 그게 점심 먹구를 나타낸다 그러더라고요. 요 빨간 줄이. 그래서 나는 그게 점심 먹구라 그러는 바람에 불싸 아주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점심 이 대목에서. 아닌 게 아니라 얘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보니까요. 지 친구 애들은 전부 대학교 1학년이 되는데 자기만 혼자 고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요. 얘가 그죠? 근데 난 딸내미가 요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걔네 언니가 또 있었거든요. 걔네 언니도 고1 때 써와 그랬더니 걔네 언니는 벌써 써오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벌써 이런 식으로 써오는 거예요. 벌써 이런 식으로 써올 정도가 되면 얘는 지금 머릿속에 점심 먹구가 들었어요. 내용이 들었어요. 내용이 들었죠? 근데 내용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따져들기 시작하니까 얘는 학교에서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잘 나갔습니다. 엄청 잘 나갔습니다. 초장에는. 초장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얘가요 고1인데요 6월 달이 됐는데요 자꾸만 허리가 아프대요.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딱 보시더니 아이고 이런 게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아주 중증입니다. 얘는 내일부터 학교를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온 김에 이쪽 방에 그냥 입원하세요. 거기 그냥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학교를 못 갔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5달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5달을 학교를 못 가니까 5달 동안 학교에서 시험 본 걸 전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개월을 연속으로 빵점을 맞으면 성적이 빵빵해요? 안 빵빵해요? 빵빵해요. 그래서 한 5개월 만에 11월 달이 되고 허리가 이제 웬만큼 났어요. 11월 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온 거 보니까 전에 학교 고1 483명 중에 학년 석차 483등. 전교 1등 이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1등.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전교 1등이 그게 성적표예요. 빵공장이에요. 그게 그죠? 여기도 빵 저기도 빵 완전히 빵공장이잖아요. 이 빵공장 성적표가 어떻게 됐냐? 근데 공부를 다시 했는데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하는 모든 과목을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사회도 탐구도 뭐든 간에 그 공부해야 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할 목록을 쫙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적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다 점을 한 개씩 콕콕콕콕 찍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1 11월 말 현재로 483명 중에 483등이었는데 얘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은 우리 집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수원에서 왜 서울로 넘어가다 보면 왜 관악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관악산 그 중턱에 왜 시옷자로 시작한 대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S 그죠? 이 483등짜리가 고3 지나서는 거길 딱 간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거기서 또 부산에서 올라온 하여간 어떤 미친놈하고 하여간 이렇게 눈이 맞았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왜 미친놈이라 하냐면 이놈은 경영학과 학생인데요. 음악에 미쳤어요. 그래갖고 미국 팝송 가사를 1,500개를 다 외우고 댕겨요. 그러니 영어도 잘한다 그런 말이 드네요. 저절로 그죠? 그래갖고 그 미친놈이 만든 게 뭐냐 그러면요. 그 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 성대만 갖고 화음을 이루는 중창이 있죠.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아카펠라. 한국의 유명한 최초의 아카펠라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이라는 걸 발상해내고 만든 사람이 그 미친놈이에요. 그래갖고 이 미친놈하고 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2001년 5월 달에 그 관악 캠퍼스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그 대학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아가서 그 경영대학 거기서요. 팔짱 끼고 짠짠짠짠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대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그죠? 학생들도 나중에 이렇게 짝을 맞출 때는 그러니까 멀쩡한 놈하고 맞추지 말고요. 그죠? 왜냐 그러면 그 놈은 우리 집에 그 사위
4위는 뭐죠? 예, 음악에 미쳤잖아요. 서태지는 뭐에 미쳤어요? 음악에 미쳤잖아요. 앙드레 김봉남은 뭐에 미쳤어요? 패션에 미쳤잖아요. 예, 빌 게이츠는 뭐에 미쳤어요? MS 도스에 미쳤잖아요. 예, 알프레드 노벨은 화약에 미쳤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에 미쳤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에 미쳤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 발명에 미쳤습니다. 온갖 그 미치갱이들이 뭔가를 항상 물고 늘어져서 거기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그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만큼이 잘 사는 것도 사실은 다 그 미치갱이들 덕분인 겁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이 멀쩡하신 분들 덕분인 겁니까 이게?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죠? 눈을 맞출 때는 멀쩡한 사람하고 맞춰야 돼요? 미치갱이하고 맞춰야 돼요? 미치갱이하고 맞춰야 되죠. 그죠? 예.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사이를 지금 흉을 보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 녀석은 그때부터 뭐를 적어와. 그러면 저렇게 적어오더라고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적어오더라고요. 예. 저렇게 적어왔다는 것은 생각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가더라고요. 자기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 딱 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을 손에 딱 움켜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지금도 매일매일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생각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다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을 한 겁니까? 생각을 하는 신용을 한 겁니까? 아, 나는 그 딸내미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은 뭐를 적어오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와요. 그죠? 또 한 놈은 뭐를 적어오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와요. 이렇게 적어오는 게 다르더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살아가는 삶의 로드맵도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의 길이 여기서 갈리더라고요. 예. 물론 어느 쪽이 훌륭하다, 어느 쪽이 덜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둘 다 값지고 그죠? 아주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아이를 내가 보면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생각은,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비전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막연한 생각은요, 막연한 목표는요, 막연한 꿈은요,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아주 구체적인 여기서부터 가져오지 않습니다까지 자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하나 둘 셋. 구체적인 비전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막연한 생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네,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을 누구나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로스쿨도 유명하고 메디컬 스쿨도 유명하지만 진짜로 유명한 것은 경영대학원입니다. 비즈니스 스쿨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1979년에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당신은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지금 졸업하게 됐는데 당신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한 사람 중에 약 3%의 사람들은요, 내 삶의 비전을 여기 이 수첩에, 이 노트에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지금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그 중에 약 13%의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글로는 적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나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생생하게 그려가지고 나갑니다. 대답했대요. 근데 나머지 84%는요 아주 간략하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냥 나가는데요.
예, 강이라고 대답했대요. 예, 10년 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예,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을 들고 나간 3%, 마음속에 비전을 그려갖고 나간 13%, 막연한 희망을 품고 나간 84%가 있었지만 10년 후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나간 사람은요, 그것도 없이 그냥 나간 사람들보다 어떤 능력, 업적, 명예, 명성, 리더십, 재산, 소득 이런 모든 분야에서 2배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글로 쓴 기록된 구체적인 비전을 들고 나간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품고 나간 사람들보다 10배의 성과를 올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간 사람들보다는 무려 20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84%이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게 없어요. 13%이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죠? 근데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약 2배 정도의 격차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13%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있잖아요. 3%는 노트에 있잖아요. 썼다 안 썼다. 이 차이는요, 이건 2배가 아니고요, 10배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이 더 놀라운, 있다 없다보다도 썼다 안 썼다가 더 큰 차이를 가져왔다. 이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3%는 84%보다 20배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썼다 안 썼다, 적었다 안 적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한 줄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이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요거 요 한마디를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이라 그랬는데, 과연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이란 뭐냐? 어떻게 생긴 거냐? 내가 말로 뭐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거든요.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두 분 계시죠?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좀 이렇게 펴주세요. 이쪽으로 서서. 그래서 요거를 좀 높이 들어서 밑에도 좀 잡아당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명, 하나 둘 셋. 나의 사명은 21세기 20초를 주인들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전과 리더십의 원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 둘 셋.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AD 2014년까지 세계 전반 정착을 사명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자, 제가 요거를 하여간 글로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쓰긴 썼는데 읽어보니까 뭐 몇 년도에 몇 개,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럼 요게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 중에 몇 퍼센트에 속해요? 3%.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현수막 만드는 공장에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근데 자기도 그러면 속하고 싶으면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어디를? 현수막 공장에. 아주 학습 이해도가 높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요거는요, 제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두 번째로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 만든 건 이게 아니고 저 화면에 있는 저거거든요.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돌아서 주실까요? 이제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만든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하고 저거를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첫째는 1995년이네요. 저거는 2004년이네요. 시간 차이가 한 8, 9년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위에 두 줄은 저거나 이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셋째 줄부터는 많이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거를요, 이거를 딱 써붙여 놓고 8년을 살았는데요. 8년 지난 다음에
2004년 12월 24일 날 이게 집에서 이렇게 성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서 이렇게 반성하다 말고 내가 이거를 쳐다보다 말고 이거를 가서 갑자기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저거를 마당에 들고 나가서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얼로 저거 만드는 대로 두 번째로 가서 다시 만들어 온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8년 만에 저걸 불태우고 이걸 또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 짐작이 되죠? 아마 그거 아닐까? 여러분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현실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불태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그 놀라운 힘을, 그 엄청난 역동성을, 효과를 딱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쁘게 써가지고 이쁜 액자에 넣어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거를 딱 보더니 왜 우리 집에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은 동그랗고 키는 작은 50대 여인이 있다고, 그죠? 그 여인이 그 액자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당신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죠? 니까 싶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 엄청난 냉소와 압박과 서름을 물리치고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잠들기 전에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옆집에 들리면 안 되니까 이불 속에서 미친놈처럼 진짜로 나의 사명은 21세기의 한국을 책임질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전과 리더십의 원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고 그냥 10번씩 막 외쳤습니다. 이렇게 10번씩 외치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매일 그걸 10번씩 외치면서 낮에도 시간만 날 때마다 수첩에다 이걸 막 옮겨 적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막 집중을 했죠. 내가 거기다가 100개의 비전 스쿨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일은 비전 스쿨이란 걸 열어갖고 아이들을 모아서 비전을 찾는 방법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 스쿨은 말은 그럴듯한데요. 사실은 내용은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동네 사는 중딩, 고딩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 20-30명 이렇게 모아놓고 야야야 삥들러 앉아 이래놓고는 왜 우리 이렇게 만화 여기에 관련된 재밌는 만화를 2개씩 보여줘요. 그리고는 그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 소감을 한 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끝이에요 이게. 근데 30명이 그래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2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4시에 모였는데 2시간, 6시까지 되면은 이게 출출해요? 안 출출해요? 출출해요. 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거. 이게 비전 스쿨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토요일만 되면 전부 비전 스쿨에 막 와요. 다 와 100%. 근데 오기는 오는데 얘네들이 뭐를 배우러 올까요? 아니면 뭐를 먹으러 올까요? 먹으러 오지요. 근데 먹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쭉 땡기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으러 댕기다 보면은 먹으면서 약간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가면 말이 통하지. 짜장면이 뭐보다 맛있지. 거기다 보는 만화가 재미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부산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전라북도 여기 고창 그쪽이 서울 뭐 경기도 수원 뭐 하여간 전국의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문에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미국에 여기는 LA입니다. 여기 뉴욕이네요. 뉴욕. 뉴욕에도 뭐 LA도 중국에도 사방에서 그죠? 이렇게 자꾸 오라는 데가 많아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쓴 무슨 책이죠.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막 번역 출판되고 그죠?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책이 막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게 이렇게 되고 막 뭐 여기저기서 외국에서 초청이 올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이런 책을 그 아저씨가 그 책을 경기도 수원에 앉아서 썼다 그래갖고 그 책을 수원적인 책이라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책이라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이런 게 수원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책을 만들고라고 제가 여기다가 썼던 그것이 결국은 지금은
그 당시로 봐서는 허황된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던 소리가 결국은 지금은 비슷하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꿈이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뭐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첫 출발이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글로슨. 구체적인 비전. 예, 글로슨 구체적인 비전. 그것이요. 예, 이렇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첫 단초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글쎄 그거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은 말로 논리적으로 보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저씨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 같으신 그런 분들한테나 맞는 얘기지 그게 나 같은 보통 사람하고 그게 뭔 상관이 돼요. 그 정도 뭐 배경이 되고 뭐가 조건이 충족되니까 뭐 그 몇 줄 써갖고 이렇게 집중하면 되는 거지만 나는 형편이 다른 것 같네요. 예, 그래 선생님 너무 잘났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제가 할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뭐 시쳇말로 뭐 스펙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무슨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러 뭐 공부하러 외국 유학 갔다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뭐 머리 좋은 천재들이 하는 무슨 고시 패스해 본 적 없거든요. 예, 뭐 무슨 뭐 그렇다고 뭐 그리고 뭐 그렇게 유명한 뭐 이런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고요. 무슨 변호사 뭐 건축사 회계사 뭐 무슨 평가사 뭐 무역사 이런 예 그런 거 뭐 자격증 시험도 한번 합격 못했어요. 지금까지 겨우 딱 하나 따놓은 자격증은 그죠? 예, 이종 보통 국민 자격증 그거 이종 보통 그죠? 그 외에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잘난 척하고 뭐가 어떡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제가 한 15년 전에요. 예. 이 연말이 됐습니다만 지금 무슨 망년회에 갔어요. 망년회에 갔더니 선배 후배 쭉 앉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앉아 있던 후배 한 명이 와서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망년회 가면 이제 뻔하잖아요. 고기를 수북하게 이렇게 접시에다 고기 접시를 쭉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망년에서 그 고기 접시 옆에다 왜 시퍼런 병을 쭉 세워놓죠. 예, 제가 그 시퍼런 병만 보면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투병 생활 경력이 40년이에요. 투병 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 시퍼런 병을 하루에 2병씩. 투병 그죠? 이 투병 생활을 내가 40년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이제 입이 이렇게 바로 침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는데 후배가 한 명 와 이러는 거예요. 잔을 이렇게 하면서 강 선배 오래간만에 그래 오랜만이다 했더니 근데 강 선배가 그 어디 이렇게 취직해서 댕긴다는 게 그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 근데 그러면 근데 강 선배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더럽게 잘난 척 하더니 자기가 뭐 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뭐 일본에 와서 무슨 연구를 더 해갖고 강원도에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충청도에다 이런 걸 만들어갖고 강원도 충청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있는 대로 큰 소리 빵빵 다 치더니 말이야. 지금 졸업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어디 있는지 이름도 잘 모르는 이상한 뭐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런 시골에 엎드려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저기 앉아 있는 저 안 선배 봐라. 저 무슨 S전자 전무이사가 됐네. 여기 있는 이 선배 봐라. 무슨 자동차 저 비서실장이 됐네. 후배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데 그 엎드려서 뭘 뭉개고 있어. 아이고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에이 뭔 선배는 게 이래? 에이 이렇게 하고 뭉칵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나쁜 새끼가 그죠? 나쁜 새끼 돼요. 왜냐 그러면요 자기는 마음이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요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날 밤에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매우 비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그런 어떤 자리에 잘못 나갔다가 운수가 안 좋으면 그런 말을 또 한 번 듣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아. 죽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도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래서 비겁하게 누가 연락을 해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비겁하게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어떤 자료집에 책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던 그런 사람들의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해서 큰 꿈을 이룬 사람들에 관한 그런 자료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들은 모두가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그거를,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되어봐야 되는 그것을, 한 번은 가져봐야 되는 그거를 종이에다 또박또박 적는 것부터 시작했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이거야말로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목표를 달성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최고의 노하우, 최고의 진리, 최고의 슬기로구나. 뭐 이것이 진리라고, 진리는 보편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보편적으로 아무한테나 다 통하는 게 진리잖아요. 이쪽 줄에는 통하는데 이쪽 줄에는 안 통한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아무한테나 다 통한다고 그러면 야 강홍구, 너한테도 그게 통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강홍구, 네가 너한테 한번 적용해봐. 그게 정말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 내가 나에게 막 소리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거기다가 그들을 흉내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리고 그들의 흉내를 15년 동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본 삶이거든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 저는 저에게서 증명된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서도, 시청자 여러분에 마찬가지로 다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 이것을 한번 새로 챙기는 정말 의미 있는 이번 연말 연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까이 서주시고요. 우리가 보면은 뭐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마법의 문장도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8년 동안 쓰신 거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15번씩. 네. 정말 그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앞으로도 그럼 계속 쓰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쓰죠. 그게 이제 일기 쓰는 것처럼 습관이 되셨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거부터 쓰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 그걸 창의적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보다 더 창의적인 게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실행을 안 해요. 먼저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죠. 오늘 이제 마음속에 오늘 오신 분들이나 텔레비전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다 이제 구체적인 생각들을 해놓으셨을 텐데 중요한 건 적으셔야 됩니다. 실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으면은 되고 안 적으면 안 된다. 간단히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요즘 뭐 유행하는 단어인데 적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1시간 또 약속돼 있는데 다음 시간은 또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요, 어떤 재테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무슨 해외 무슨 어학연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당신에겐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뭐 서점가에 가 보면은 이제 죽기 전에 해야 될 뭐 버킷리스트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성하고
계획 짜는 그런 책들, 이제 도움 주는 책들 많이 있던데,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뭐 하루에 15번씩 써서 10년, 15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꿈이 또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